안녕하세요. 입시학년입니다. 고려대학교 편입학은 전적대학의 학과 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고려대 편입학 일정을 보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필기고사가 12월 15일에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초에 진행했었죠. 올해도 일정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고려대 편입 지원 자격은 일반 편입하고 학사 편입 다 뽑고 있기 때문에 일반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편입학이나 학사 편입 모두 사실은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펴봤지만 전적대학의 전공 제한이 좀 있었잖아요. 같은 전공, 동일 전공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게 있었는데 고려대는 사실 그런 제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전적대학의 학과나 전공 계열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편입학의 경우 2학년, 그러니까 총 4개 학기죠. 4개 학기 이상 수료 또는 수료 예정자에 하나고요. 또 전체 67학점 이상 취득하면 사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학점, 67학점 취득의 계절학기 학점도 포함이 되는데요.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학기로 추가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딴 학점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계절학기 학점 포함해서 67학점 이상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범대학이나 공과대학의 건축학과는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조금 더 많아요. 기준이 71학점 이상 취득해야 지원이 가능하니까 전체 학과 말고 지금 사범대학이나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71학점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등등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외국 대학의 경우에는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정규 대학교에만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외국 소재한 전국 대학교에 역시나 똑같이 2학년 이상 수료를 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했다라고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편입학은 이렇고 학사 편입학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인력 전문 학사 편입학이라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간호학과 출신자라는 것이 지원 요건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호학과 출신자로 전문 학사학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편입학은요. 학과마다 공인 어학 성적의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 어학 성적에서 최저 기준이 학과마다 다르니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역시나 토익 성적은 활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인 어학 성적이라고 하면 토플, 탭스, 뉴탭스까지만 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토익 성적은 편입 영어 성적으로 고려대에서 활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단과대학별로 이 공인 어학 성적의 최저 기준은 사실 입시 요강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편입학 요강이 이제 11월 중순 지나서 나올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올해는 기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 2019학년도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 99점, 탭스가 700점, 뉴탭스 386점의 기준을 충족해야 됐었고요. 공과대학은 토플 80점, 탭스 556점, 뉴탭스 301점 이상 이렇게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죠. 또 인문 쪽에서 불어불문학과와 서서문학과는 공인 영어 성적 및 제2외국어 최저 기준까지도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불어불문 서서문학과는 공인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인증 성적의 최저 기준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고 성적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기준이 다 다르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어찌 보면은 이런 기준이 가장 인문계보다는 자연계의 어학 성적 기준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여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또 역시나 이제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이 가장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토플 IBT가 110점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편입학은요, 이렇게 일반 편입, 학사 편입, 또 의료 인력, 전문 학사 편입으로 나뉘어서 다단계 전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 인문계, 자연계 모두 1단계에서는 필기고사 60%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서류 20에 면접 20% 해서 전체 성적으로 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죠. 예체능계는 지금 1단계 필기고사 60에 2단계에서 서류 20, 실기 20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면접은 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예체능계는 패스와 페일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으로만 면접이 활용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인문자연계랑 다른 점이구나라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는 1단계 필기고사로 3배수를 선발하는데요. 이 필기고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보통 이제 이 편입을 치르는 대학들이 1단계에서는 서류 평가로 일정 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이런 필기고사를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 고려대는 1단계부터 필기고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1단계 통과하는 기준으로 필기고사가 쓰인다라는 거죠. 그만큼 필기고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점자 선발을 할 때도 필기고사 성적이 제일 먼저 그리고 서류, 면접의 순서로 동점자 처리가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필기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대 필답고사, 즉 필기시험은 논술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인문사회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별로 이렇게 다르게 진행되는데 경영대학이나 정경대학은 사회 논술이 진행이 되고요. 문과대학은 그냥 일반 논술, 그리고 이공계는 전공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려대가 이렇게 필기고사가 있다. 근데 이 필기고사는 사실 기출문제가 입학처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군의탁 편입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영어 공인 성적으로 100%로 7배수를 선발하니까 영어 성적이 중요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에서 서류 50%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동점자는 서류 먼저, 그 다음에 영어 성적 이런 순으로 동점자 처리를 한다. 그리고 면접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가늠하는 용도로만 활용이 되고 점수 반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학 면접은 고대에서는요, 면접위원 2사람이 이제 학생 1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보고자 하는데 기본 역량을 갖췄나 또 수학 능력이 있는지 또 수학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과감히 탈락을 시킨다라고 하니까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모집 인원과 상관없이 지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사실 모집 인원이 올해 얼마였고 이 부분보다는 내가 충분히 월등하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접이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요,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국제학부는 영어 인증 성적의 기준도 높았지만 면접 자체도 영어 면접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기 과목이 사회논술, 일반논술, 그 다음에 이공계는 단과대학별로 전공시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공시험의 과목은요. 조금 단과대학마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교육학과는요. 일반 논술, 사회 논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과로 내가 지원하려고 하면 일반 논술 문제도 나오고 사회 논술 문제도 섞여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가능한데 사회 논술을 치르거나 아니면 화학 생명과학 쪽에 전공시험을 치르거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두 개의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교육과라든지 바이오 의공학부는 수학하고 물리 과목을 전공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관리학부는 보건과학대학에 있지만
전공 과목, 즉 과학 과목이 아니라 사회 논술을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인문 자연 계열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대학에 있는 학과 또는 자연 계열에 있는 학과에도 그 학과의 특성에 맞춰서 전공 시험이 치러지게 되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필기시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합격자는 합격 이후에 서류를 제출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려대는 1단계에서 일단 필기고사를 가지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1단계 합격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의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즉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출 기간이 사실 작년을 보면 굉장히 촉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처음에 제출하게 되는 거는 지원서하고 사실 지원서랑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미리 준비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 외의 증빙서류, 즉 예를 들어서 뭐 성적증명, 졸업증명 등등의 학력증명서, 그리고 학력조회 동의서, 공인영어 성적표, 또 제2외국어, 아까 문과대학에 제2외국어 성적을 요하는 서서문학과, 불어불문학과가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제2외국어 성적표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서류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그 원서랑 자기소개서는 온라인 입력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런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다 등기 우편으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단계 합격자가 지난해에는 2019학년도 원서 접수가 12월 4일에서 6일에 있었고 자기소개서 입력이 12월 4일에서 7일 진행이 됐었고요. 필기고사가 12월 15일, 그리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1월 3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필기고사를 치르고 한 2주 있다가 이렇게 발표가 나는 형태인데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서류 제출이 1월 7일입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에서 오는 그런 해외에서 편입하는 경우는 서류가 1월 8일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단계 합격 발표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서류 준비를 하고 하면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류 제출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 고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1단계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있고 이 서류 외국 대학교 출신자는 학점에 대한 증빙 서류라든지 출신 대학 인가에 관한 증빙 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이런 것들이 추가 제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나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온라인만 자기소개서만 이제 온라인으로 입력한다. 나머지는 등기 우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고려대 자기소개서, 편입학 자기소개서는 항목당 1000자 이내로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항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일단 해당 모집단이 지원 동기 및 졸업 후 진로와 계획을 기술하라. 또 본인의 가치관을 기술하고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했던 경험과 성장 과정을 기술하라. 또 학업 이외에 대학 시절 중요한 활동과 결과를 기술하고 그 경험이 지원 전공을 공부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술하라. 또 입학 후의 학습 목표 및 학업 계획을 기술하라. 또 이전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기술했었던 항목에서 표현하지 못한 자신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강점을 기술하라 라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이 자기소개서도 단과대학별로 여러분들이 다른 점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각 1000자 이내로 미리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